소상공인을 위한 강의를 드립니다. 메소드 특강. 코로나 변화하는 소비 패턴 분석 첫 번째 시간. 오늘 강의를 맡은 이정욱 대표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촬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코로나 시대에 변화하는 소비 패턴 분석 첫 번째 시간,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들입니다. 강의 목차로는 코로나 시대 8대 소비 키워드, 코로나 주요 키워드 분석, 코로나 시대 소비 분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 8대 소비 키워드, 홈스테이. 이것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코로나 시대의 소비 행태의 변화와 시사점을 8가지 단어로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H, 홈 이코노미, 홈 라이프라고도 하거든요. 네, 코로나 시대에 바깥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래서 머무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많이 고민하게 됐고, 또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집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린 집에서 어떤 일을 했나요? 네, OTT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또 유튜브 동영상을 따라하면서 요가나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외부 장소가 아닌 집에서 사진을 촬영을 해서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SNS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다 보니 자신의 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구나 인테리어에 대한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쇼핑입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온라인 쇼핑의 추세는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었던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온라인 쇼핑의 확산세를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음식 배달이나 음식료품에 대한 주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M, More Health라고 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건강에 대한 또 자신의 어떤 미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이 좀 많이 생겨났습니다. 주변에서 아픈 사람을 많이 보았고요. 또 집에서 머무는 동안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면서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또 마음이 차분해지거나 침울해지는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정신건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관심이 필요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2는 윤리적 소비입니다. 상품 구매와 소비에 있어서도 환경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기업의 상품들을 소비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윤리적 소비, 착한 소비라고 합니다. 상품 구매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소비 형태를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S, 구독 서비스입니다. 구독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는 향후에도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구독 서비스는 흔히 쉽게들 신문이나 우유 이런 것들을 많이 구독 서비스 했지만 지금은 꽃이나 의류, 심지어 침대 매트리스까지 구독 서비스를 하는데 그 영역은 커피나 장난감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넓은 범위에서 넷플릭스 같은 OTT 상품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트리밍이지만 구독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T, 중고거래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땡땡마켓 이런 것 있잖아요. 번개장터 이런 거, 그리고 중고거래 사이트 이런 데서 중고거래를 이용해 본 경험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아마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집안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고, 이를 중고거래를 통해서 그 자신의 필요성과 또 불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하는
시각이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는 A, 보상 소비입니다. 코로나 블루를 포함해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고 바깥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대적인 심리로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또 보복 소비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 형태를 보이는 게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Y, 새로운 채널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등 새로운 온라인, 오프라인 소비 채널들이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변화했다라고 특징적으로 8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조금만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홈 이코노미라고 할 수 있고 홈 라이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증가했고 거기에 따라서 집에서 소비하는 소비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이 집을 보여줘야 되고 집에서 사진을 찍거나 또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벽지라든지 가구를 소비하는 경향이 많았고요. 또 인테리어에 대한 소비가 많았습니다. 또한 OTT 서비스를 받게 되면서 극장을 가지 못하는 반작용으로 대형 가전의 소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홈 트레이닝으로 해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이 표에 보시면 93.6% 증가였고요. 또 화면에 보시면 온라인 쇼핑은 61.3%, 영화를 보기는 54%, 게임 34.6%, 요리 34.5%, 운동 23.3%로 증가하였고 거기에 따르는 온라인 쇼핑, 또 OTT, 그리고 온라인 게임, 그리고 홈 베이킹, 요리, 홈 쿠킹, 그리고 홈 트레이닝 이러한 소비 형태를 보였다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쇼핑입니다. 온라인 이용량이 대폭 증가했어요. 이전보다는 78.4% 증가했고요. 그 중에서는 음식료품 등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식료품은 70.8% 증가하였고 외식 음식 서비스는 30.9%, 주방 생활용품은 30.3%, 패션 의류 28.1%, 화장품 이미용품 해서 21.2%, 코로나 이전 대비 인터넷 쇼핑몰에서 증가한 품목을 보면 특징적인 게 식료품, 배송, 배달 이런 것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서 굉장히 많은 음식들 집에서 시켜 먹고 또 집에서 소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에요. 코로나 이후 전체적으로 자신을 돌아볼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게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제적인 몸 건강, 육체적인 건강에 대한 관심도 늘어난 반면 자기에 대한 어떤 만족이나 자기의 어떤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정신적인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건강에 신경 쓰는 일이 증가했다가 78.1%고요. 건강식품 구매 증가가 49.3% 증가하였고 유기농, 무농약 29.7%로 증가한 것입니다.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것이 증가하였고 홈 트레이닝이나 심지어 침실 케어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구독 체험 서비스로 받는 경우 또 렌탈 서비스로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공기청정기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홈케어 서비스가 급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윤리적 소비입니다. 상품 구매 시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한 상품을 구매하는 윤리적 소비, 즉 착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상품 구매 시 가격과 품질로만 구매 결정을 하지 않고 소비 행위가 다른 사람이나 사회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증가 폭으로는 보통이 46.2%였고요. 긍정이 41.3%로 소비자는 코로나 이전 대비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53.8%의 소비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기업에게 지속적으로 구매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다 보니까 일회용품, 특히 플라스틱 용품들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늘었고요. 그런 문제가 굉장한 사회적 문제로 일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소셜 미디어나 이런 곳에서 다의 용기를 가지고 그 음식을 포장해 오는 캠페인, 챌린지가 열렸는데 그것을 용기 내 챌린지라고 합니다. 용기를 가져와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포장해 온다고 해서 용기 내 챌린지가 굉장히 많은 화제를 일으켰거든요. 그러한 것처럼 윤리적 소비, 착한 소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고 기업이나 국가에서도 ESG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게 되었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S, 구독 서비스예요. 구독 서비스는 정기적으로 물건을 혹은 제품을 배송받는 것도 포함하지만 월 결제, 그래서 너튜브라든지 땡플릭스라든지 이런 OTT 서비스에서 유료 회원, 프리미엄 회원으로 월 정기적으로 결제하게 되면 그 해당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도 구독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는 구독 서비스는 이전부터 좀 관심이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로 그 증가폭이 폭발적으로 확대했다는 게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조사에 의하면 최근 1년 내에 구독 서비스 경험이 31.8%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영상 스트리밍이 63.7% 증가하였고 음원 서비스도 29.2% 증가하였습니다. 의료, 꽃 등에 대한 쇼핑 등에도 16.6%, 신문 삽지 13.9%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 음원에 대한 스트리밍 뿐만이 아니라 의류, 꽃, 커피, 장난감, 그리고 뭐 잡지도 조금 늘었다고 합니다. 침대 매트리스, 의류 등 또 그림 이런 것도 다양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던 것은 OTT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에서 야외 활동이 아닌 실내 활동으로 보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흥미롭게 다가왔던 게 OTT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T, 중고거래입니다. 중고거래 빈도가 증가했어요. 2명 중 1명은 중고거래 구매 경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중고거래 굉장히 최근에 되게 많이 했거든요. 중고거래 하면서 내가 집에 갖고 있는 불필요한 제품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 또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특징이었어요. 또 가까운 거리에서 제품들 그리고 물건들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이용 경험자 중 41.3%는 코로나 이후 거래 빈도가 증가했다라고 얘기했고요. 45.2%는 비슷했다, 13.4%는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중고거래를 이용했던 고객들이 92.2%는 향후 현재 이용 수준을 유지 혹은 확대하겠다라고 응답하였다라고 합니다. 땡땡 마켓이나 혹은 땡땡 장터, 땡땡 나라 등의 중개거래 플랫폼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큰 특징 중 하나가 한정 상품을 선구매하여 다시 파는 리셀 마켓 시장도 관심과 거래가 폭증했다는 게 이번 코로나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상 소비예요.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우울해진 것에 대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명품 백이라든지 명품 제품들을 소비했던 경향이 있고요. 또 가구나 인테리어 그리고 대형 가전을 소비했다고 합니다.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호캉스, 풀빌라 이런 것들에 대한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약률이 되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문화가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우울한 감정을 느꼈냐라는 물음에 61.9%가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응답하고 있고요. 또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으로서 나의 행복을 위해 비싸더라도 자기 만족을 기꺼이 지불하는데 의향이 있다라는 게 62.6%였고 코로나 이후 1년간 보복 소비를 경험했다라는 게 40.0%예요. 이렇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혹은 보상 심리로 인해서 보복 소비를 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채널이에요. 라이브 커머스가 온라인 시대,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온라인 쇼핑몰, 대형 유통 전문 기업이 온 오프로 보여주고 있었던 온라인, 오프라인 쇼핑몰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최근에 라이브 커머스라고 해서 인플루언서 또 연예인 등이 직접 동시간대에 쇼핑 방송을 하게 됐고 거기에 많은 접속자들이 몰려요. 심지어 200만이 동시에 접속했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4명 중 1명은 23.8%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용 경험자 중 59.7%는 코로나 이후 이용 빈도가 증가하였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후 85.7%는 라이브 커머스 등에 대한 새로운 채널에 대해서 이용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대형 유통사, 대형 백화점에서 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운영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플랫폼 기업인 취업포탈, 네이버나 다음에서 하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 등이 굉장히 인기 있고 꽤 많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 시대의 소비 트렌드에서 알 수 있는 큰 특징이 아닐까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대 주요 키워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가 2019년 초에 발생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2019년 5월 대비 2020년 5월 딱 1년 대비 언급량이 증가한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온라인 쇼핑 부분에서는 쿠팡, 택배 이 단어가 이 키워드가 굉장히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1년 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두 키워드는 쿠팡과 택배였습니다. 자연과 나들이 분야에서는 캠핑, 드라이브, 자전거, 등산, 텐트, 또 차박 이런 단어들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키워드는 1년 전보다는 1년 전 대비해서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분야에서 관심사나 스터디에 해당되는 키워드로는 취미, 학습, 인터넷 강의라는 키워드가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콘텐츠 소비에서는 드라마, 넷플릭스, 애니라는 키워드가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건강 관련 키워드로는 영양제, 헬스라는 단어가 증가하였고 홈 쿠킹과 관련해서는 냉장고, 식단, 레시피, 베이킹이라는 단어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단어만 살펴보아도 우리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큰 특징이 하나가 홈 혹은 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앞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만 봤을 때는 홈쿠킹, 또 건강, 그리고 온라인 쇼핑 이런 부분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 콘텐츠 소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취미나 인터넷 강의도 역시 집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보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서 특징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은 집, 온라인이라는 것이 가장 큰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8월 언급량이 증가한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서 이제 석 달 뒤인 2020년 8월을 봤을 때 좀 더 키워드
들이 늘어났고 실제 인터넷 검색량 자체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카테고리를 좀 넓혀서 보자면 배송 배달에서는 쿠팡, 택배, 온라인 쇼핑, 배달 음식, 배달의 민족 이런 단어들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 혹은 자연이라는 카테고리에서는 화분, 식물, 꽃병 등이 증가했습니다. 네, 쾌적템 분야에서는 에어컨, 선풍기, 베개, 매트릭스, 리클라이너가 증가하였고 업무 학습 분야에서는 재택, 온라인 강의, 학습, 공부, 책상, 노트북이 증가하였습니다. 분리된 공간이란 측면에서는 내방, 베란다, 안방, 서재, 벽지라는 단어가 증가하였고 콘텐츠 소비 분야에서는 유튜브, 독서, 게임, 드라마, 스피커, 아이패드, 넷플릭스, 건강이라는 카테고리에서는 영양, 근육, 다이어트, 면역력, 우울증, 집밥이라는 카테고리에서는 집밥, 식단, 냉장고, 레시피, 베이킹, 오븐, 식탁, 에어프라이어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집 안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소비를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공부를 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고 특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업무 학습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보면 재택, 온라인 강의, 학습, 공부, 책상에서 노트북이라는 단어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전에 코로나 시대 이전에선 집에 노트북이 한 대여도 충분했는데 아버지가 집에서 노트북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또 자녀는 화상으로 영상으로 또 수업을 듣고 또 가정주부는 또 거기서 또 주문을 한다든지 또 온라인 쇼핑을 한다는 것처럼 개개별로 노트북이나 모니터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와 연결해서 보자면 집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그냥 뭐 아빠 방, 엄마 방, 뭐 내 방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아빠 방, 엄마 방 포함해서 학습하는 공간, 방, 또 재택근무하는 방, 그리고 온 가정이 모여서 또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 이러한 개념들이 추가되었고 거기에 따르는 소비가 늘어난 거죠. 벽지라든지 아니면 가전제품이라든지 홈 인테리어 부분에서 소비가 늘어났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 콘텐츠 소비에서는 이전에 잘 사용하지 않았던 스피커라는 단어가 등장했고요. 또 아이패드라든지 또 게임 이런 단어들이 또 올라갔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또 냉장고 부분에서 집밥을 많이 해 먹었고 거기에 따르는 레시피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라는 것도 좋은 특징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식주, 가장 중요한 우리 생존의 욕구에 해당되는 것이죠.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인간의 욕망, 인간의 소비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욕구가 발휘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생존 욕구인 의식주 분야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증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생활입니다. 옷 관련해서 첫 번째 가장 인기 있었던 단어는 잠옷이었어요. 대비 상승률은 111% 증가하였고 가장 많이 언급했던 것이 잠옷이었고 두 번째는 속옷, 운동복, 추리닝, 홈웨어, 요가복, 의류관리가 있는데 여기서 의복생활에서 특징적인 것은 잠옷, 또 추리닝이 굉장히 검색어로 많이 증가했죠. 122%. 또 홈웨어, 집에서 입을 옷, 그리고 밖에서 입을 옷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가 좀 사라진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집에서는 아무 옷이나 입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집에서도 조금 잘 입고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172%라는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 홈 트레이닝에 대한 관심, 육체적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들어서
요가복이라는 단어도 늘었습니다. 옷에 대한 관심이 는 만큼 의류관리라는 단어가 147% 증가하였다라고 보면 의생활, 의류생활에 대해서 어떤 특징적인 점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먹는 거, 식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1등이 단연 배달 음식이었어요. 153%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에 집밥이나 혼밥, 홈카페 이런 것들이 증가하였는데요. 홈카페는 무려 107%,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밀키트는 581%예요. 이전부터 밀키트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었는데요. 지금은 그 관심이 정말 다른 그 어떤 키워드에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밀키트에 관심이 늘어난 거죠. 이전에 요리라고 하면 채소나 각종 식재료를 구매해서 요리를 했다고 하면 한번 물이나 끓이거나 데우기만 해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밀키트의 관심이 온라인 시대 혹은 코로나 시대에 증가했다는 점이 큰 특징이고, 이러한 점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집 주변의 거리에 나가 보시면 오프라인 밀키트 전문점이 꽤 많아졌고요. 또 온라인에서 밀키트 상품들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와 연관돼서 간편식이라는 단어가 늘어났고요. 홈베이킹 혹은 간편조리 음식, 즉석식품이란 키워드도 증가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이제 세 번째, 주생활, 그러니까 집과 관련된 어떤 단어들이 증가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테리어가 증가했고요. 홈트 229%나 증가하였습니다. 또 465%를 증가한 홈파티, 인테리어 소품, 주방 가구는 278% 증가하였고요. 셀프 인테리어는 97%, 주방 가전은 121% 증가하였습니다. 홈 오피스란 단어는 이전까지는 잘 사용되어지지 않았던 단어였는데요. 이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홈 오피스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네, 많은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고, 거기에 맞는 서재라든지 책장이라든지 배경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복합기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모니터와 관련된 관심이 증가하였고, 거기에 따르는 새로운 키워드인 홈 오피스라는 단어가 등장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홈이라는 것, 집이라는 것은 이번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중에 홈파티, 네, 밖에서 외식하기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기 때문에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했고, 그것을 사진이나 동영상에 담아서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그런 활동들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증가했던 것은 인테리어, 가구, 벽지라든지 집에서 쓸 소모품, 이런 것이 추가적인 관심 키워드로 늘어났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소비로 가야 할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소비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 혹은 비대면이 큰 특징입니다. 넷플릭스나 요즘 최근에 들어온 디즈니 플러스, 왓챠, 웨이브, 이것은 OTT이죠.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스트리밍 서비스 모든 국가에서 1위를 차지해서 오징어 게임 열풍이죠. 그의 후속인 지옥도 역시 꽤 많은 국가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최근에는 BTS 등 해서 한류가 대세이고 한국 문화를 찾아보는 외국인들이 급증했죠. 이 외국인들이 OTT나 온라인 서비스를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실외 활동, 바깥 활동을 할 수 없었고 해외를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거기에 따라서 한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 따라서 OTT 서비스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코로나 시대가 촉발시킨, 확장시킨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190여 개 국가에서 약 2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고요. 이 OTT 서비스는 기존의 콘텐츠 문화에서 코로나 시대가 촉발시킨 흐름이고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함께 2020년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영화 관객 수는 17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87.7% 급감하였지만 그 반대 현상으로 OTT의 신규 가입자는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웨이브, 티빙, 왓챠, 넷플릭스 그리고 국내에 신규로 진출하는 디즈니 플러스 등 플랫폼 자체가 증가하였다는 게 큰 특징이에요. 여기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은 콘텐츠의 증가이고 콘텐츠에 따른 크리에이터나 혹은 디자인 이쪽 관련 분야의 산업이나 소비가 촉진될 것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 혹은 비대면의 특징 하나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온라인 게임의 이용자가 64%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집에서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비율이 증가하였고 특히 20대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남성, 여성 모두 20대에서 증가했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콘솔 게임의 경우 40대 남성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게임 방송을 시청을 즐기는 고객 등이 늘어났고 게임 방송에서 이루어지는 결제 비중도 증가하였습니다. 고객들의 배달앱 이용 비중이 높아서 주로 밤 시간대에 게임도 증가하고 배달앱도 증가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게임과 배달앱을 동시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전부터 촉진되었던 이러닝,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듣는 외국어 학원은 전년 동기 대비 이용이 감소한 반면 온라인에서 배우는 온라인 학습 사이트의 이용은 증가했다는 게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셜 속에서 찾아본 인터넷 강의에 대한 긍정어 언급은 73%로 증가하였고요. 유년 시절부터 디지털에 익숙한 특별히 Z세대, 이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온라인, 디지털이 익숙한 세대이고요. 이 세대들은 온라인 강의라든지 온라인 학습,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그 어떤 것도 익숙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매우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대신 온라인 혹은 비대면에서는 기계와 사람의 공존인 무인 카페, 주차 앱, 무인 세탁업 증가, 비대면 밀키트, 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이 증가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화면에 보시면 무인 카페가 50% 증가했던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카페의 주요 고객이 여성인 반면 이 무인 카페의 주요 고객은 남성으로 보입니다. 또 이러한 남성들은 가성비 추구와 키오스크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덜했던 층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고객들이 무인 카페를 선호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무인과 비대면의 특징으로 봤을 때 감염병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비중이 줄어서 자가용을 많이 사용하고요. 또 주차장도 무인으로 주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통 어플 중에는 사전에 등록되어 있으면 입출입할 때 정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거든요. 저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자동 정산 주차 앱의 인기가 늘어난 거죠. 디지털과 비대면이 만난 키오스크 같은 것이 비대면과 무인을 증가시키는 현상을 일으켰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무인 빨래망의 증가도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싱글이라든지 다자녀인 경우에는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무인 빨래방의 싱글인 경우 52% 증가하였고, 또 싱글인 경우 일반 세탁소는 36% 정도 이용한 것으로 보면 싱글, 남성, 2030 세대들 중심으로 젊은 고객 중심으로 무인 세탁시설을 이용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대면 밀키트 전문점 들어보셨나요? 비대면 그 아이스크림 전문점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여기 보시면 최근 4년 동안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5배 증가했다고 해요.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고 키오스크 시장이 연 61.5% 성장했다고 해요. 이렇게 밀키트, 또 무인 편의점, 또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 사람을 만나지 않는 비대면 오프라인 점포고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홈라이프 측면에서는 홈라이프와 관련된 연관 검색어 키워드를 한번 보시면요. 네, 홈 트레이닝이 99% 증가했고요. 새벽 배송은 68%, 홈카페 53%, 홈베이킹, 또 집밥, 홈 인테리어, 홈술, 홈바, 홈라이브 관련해서 언급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요. 이러한 특징은 오프라인 점포에서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것을 볼 수 있냐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거 상권, 그 오피스 상권으로 봤을 때 재가 업종 이용 증감률을 보면 그 특징을 알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오피스 상권인 서울시청인 경우에는 재과의 어떤 이용률이 34% 증가했고요. 또 오피스 상권이 몰려있는 서초교대 쪽이 26% 감소했고, 역시 오피스 중심인 을지로 입구 10% 감소하였고, 또 여의도는 6% 감소하였습니다. 반면에 주거 밀집 지역인 북가자동은 12% 증가, 상계동 9%, 또 북상계동 쪽, 이쪽 북쪽 이렇게 하는 쪽에는 8% 증가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홈라이프 중심으로 봤을 때 라이프 커머스, 밀키트, 홈 퍼니싱, 그러니까 가구의 재배치 등 또 홈 혹은 작은 개념으로 봤을 때 해외여행이 아닌 국내 시골 여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프라인 회식이 줄어든 대신 홈파티 등 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늘어났고 관련 상품이 늘어났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홈 이코노미 시장에서 홈 퍼니싱, 그러니까 가구나 인테리어 혹은 가전산업, OTT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그 중에 4060이 온라인 인테리어 플랫폼을 이용한 비율이 11% 증가하였고요. 대형 가구 전문점에 대한 이용 비율이 8%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온라인 인테리어 플랫폼은 129% 증가한 걸 보면 온라인에서 셀프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홈 퍼니싱 관련해서 연간 키워드에 대한 변화, 2019년과 2020년의 그 변화를 살펴보면 이전까지 홈 퍼니싱, 홈 인테리어 관련해서는 선물, 공간 이런 단어들이 하향 키워드로 돌아섰고요. 분위기, 주방, 리모델링 이런 단어들이 2020년에는 상승했다라는 게 큰 특징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과거에는 집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 코로나 시대에서는 집에 대한 관심이 늘었지만 그 안에서는 분위기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인테리어라는 단어들이 늘어났고요. 실제적으로 랜선 집들이 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주인들을 초청해서 이루어진 홈파티 등이 증가했다라는 것으로 보면 집에서 소비하고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집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홈 퍼니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해외여행 대신 국내 혹은 홈라이프가 증가하였죠. 그러니까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을 가는데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호캉스라든지 혹은 풀빌라 이런 것을 좀 빌렸고요. 또 국내 여행을 그냥 일반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한 달 살아보기 혹은 강원도 정선에서 한 달 살아보기라는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해외여행은 75% 감소하였고 국내 여행의 주요 키워드는 힐링 안전이었습니다. 등산, 캠핑, 차박 이런 관련 키워드도 급부상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셀프 선물입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청년들이 특히 정신적인 고통을 가졌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닥치면서 우울증은 증가하였고 이 중에서도 20대 여성, 30대 여성이 35.8%, 16.3% 우울증이 증가하였고 거기에 반대급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는 자신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건강습관 챌린지 웹이라든지 웰리스 및 친환경 챌린지와 관련된 웹과 프로그램 등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였고 그뿐만이 아니라 학습 혹은 자기개발이라는 정신에 대한 어떤 관심,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일기 쓰기라든지 뭐 악기 연습이라든지 재테크 학습이라든지 자기개발, 취미생활에 관련된 자신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데에 관심을 많이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몇 가지 Q&A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에 Q&A 한 게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말씀해 드리고요. 혹시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준비되었던 Q&A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소비 트렌드에서 고객의 구매 결정 요인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고객들이 어떤 이유로 구매 버튼을 눌렀나? 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미디어에 따르면 사람들은 첫 번째, 가심비와 간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즉, 가격에 합당한 가치를 하는 제품과 좀 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이나 환경에서 소비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구매 용이성과 편의성이죠. 손쉽게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쉽게 가깝게 구매할 수 있다면 굳이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여서 오프라인에서 구매하지 않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유명한 브랜드인 경우 그 브랜드의 가치가 더욱 신뢰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유명 제품의 한정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나중에 비싸게 판매하는 리셀 재테크가 유행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고객의 오프라인 체험을 중시하는 옴니 채널이 꾸준히 인기가 있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고객과 정서적으로 소통하는 기업에게 지속적인 구매 결정을 하였고요. 기존 구매 행동이 남들을 의식하는 유행 상품에 대한 소비였다면 코로나 시대의 소비는 개인화 개성화를 추구하는 경향도 보였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 볼게요. 코로나 이후 보복 소비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주로 어느 업종에서 보복 소비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답변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집에서 머물면서 온라인 소비 형태가 가장 크게 두드러졌는데요. 온라인 쇼핑에서 음식과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대형 가전과 가구 등에서 매출이 대폭 증가하였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백화점 매출이 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명품을 중심으로 한 백화점 매출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의 온라인 쇼핑을 통한 명품 소비가 증가하였고요. 설문에 따르면 향후 위드 코로나를 거쳐 포스트 코로나가 돌입되면 가장 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해외여행, 야외 활동, 국내 여행, 운동 등이 상위 랭크로 올라 있는 것 보면 앞으로 보복 소비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소비 패턴 변화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